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약 100일여 만에 2050선을 탈환했다가 다시 2040포인트대 초반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안고 이번 주 시장도 출발하게 될 텐데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과 함께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자체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8월달, 9월달 고용지표가 이제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 12월 금리 인상이 지금 약간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이 앞전에 미국 시장에서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주가 조정을 받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었던 그 부분들이랑은 이제 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감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경기 지표에 조금 더 이제 그 관심을 두면서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해석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 세계 이제 자금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신흥국에서 당연히 미국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미국 내에서도 자산 배분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의 효과를 받았었던 부동산이나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들이 이제 금융업종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금의 이동 성격상 아시아 그리고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고 사실 미국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 나오면서 국내 이제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 한 2%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은 조금 어렵게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점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 중심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될 테고 그 안에서도 자산 배분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일단 중국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나름대로 호전세를 보여주면서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와의 밀착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책 효과로 인한 반짝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만 약발이 이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국내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좀 좋으면은 그나마 빠지지 않는 버팀목 정도가 되는 그렇게 성격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중국 수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경합관계에 놓이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혜가 크게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대한 그 모멘텀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 소비 관련주들도 당연히 이제 1순위가 될 텐데 소비 관련주들도 이미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 관련 이슈들이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분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일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 업종이 사실 이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주도 업종이 부족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는 산업 자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나마 이제 성장한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한미약품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좀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 이제 지수 단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에 좀 갇혀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 이 위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얼만큼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강하게 좀 깔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3년간 박스권을
가둬놨었는데 이 부분들을 돌파시키려면 뭐 이 일정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수 자체를 놓기보다는 종목에 조금 뭐 집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특히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업종 내에서 워낙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업종을 뭐 트레이딩한다라기보다는 그 업종 내에서 토픽 종목 한 종목씩을 찍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주도주도 없고 수급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모멘텀도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박스권 안에 갇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종목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지난주 시장을 봤을 때 딱 한 종목만 꼽으라면 단연 이 종목, 한미약품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한미약품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당분간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미약품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네. 증권사 분석 보고서도 뭐 계속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액 자체도 워낙 큰 금액이었고 작년에 이제 뭐 한미약품 매출액 대비 아니면 국내 전체 제약사 대비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실적을 뽑아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출 계약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미약품이 전체 제약 업종을 다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고평가 논란이 나올 때부터 제약 업종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이게 차기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모두 다 갈 수 있을 것이냐라기보다는 고평가 논란 나오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좀 제의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좀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자체로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 외에 이제 대형 제약사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국적 제약사 산오피의 기술 이전 소식으로 이미 확보된 금액만 5천억 원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4조 원대, 5조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금요일장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제약업종이랑 코스닥 제약업종의 상승률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대형 제약사 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코스피 제약업종 지수가 10% 올라가는데 오히려 탄력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코스닥 제약업종 같은 게 2%밖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시장의 매기 자체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대형 제약사 위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쪽으로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수출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앞전에 상반기에서는 뭐 이러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 단번에 상한가 무더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금요일장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 위주 뭐 대표적으로 LG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코오롱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한 종목 더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증권에서 조금 뭐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고 있는 뭐 종근당 정도 이렇게 세 종목 정도로 대형 제약사 위주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종근당까지 종목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다소 박스권에 갇히면서 아직까지 700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바이오 제약 업종 자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주도 업종 그리고 테마 업종이 좀 생겨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11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그리고 뭐 배당에 대한 이슈, 산타랠리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1월 달까지는 주도 업종을 찾아가는 그런 탐색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빠르면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좀 강한 코스닥 랠리가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그다음에 로봇 그리고 뭐 신재생 IoT 이 정도의 섹터에서 주도주들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뭐 테마선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코스닥의 원래 주도주였던 게임주들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신작 모멘텀에 기대를 걸어봐야 될까요? 사실 신작 모멘텀에 기대를 걸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게임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피어 그룹 대비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 고평가 영역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시스터즈나 NC소프트 정도 그러니까 카지노 게임이나 IP를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흐름들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그 안에서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 사실 이번 주에는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 광군절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일 같은 경우에는 옐런 의장 연설 그리고 연준 의장 2명 똑같이 이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까지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에머신 퍼시픽 한번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12월로 이제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고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해운대 아난티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서울 쪽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주가 상승 강한 움직임들 수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까지 챙겨봤습니다. 위진베스의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